뭐예요? 발로 TV 거요. 다리만 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이제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죠? 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귀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귀차니즘. 어떻게 우리 다 귀차니즘 해보셨나요? 귀차니즘은 나쁜 걸까요? 많은 우리 젊은 요 친구들, 요 어린 친구들, 여러 친구들 만나면 소원이 뭐냐,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꿈 갖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귀차니즘을 탈피하는 거예요. 자기도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귀차니즘. 과연 나쁜 걸까요? 오늘 주제는 아웃 오브 귀차니즘. 귀차니즘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귀찮아하는 것 상태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리라쿠마입니다. 이게 왜 만든 건지 알아요? 이게 바로 귀차니즘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은 이 아이를 매우 사랑하나요? 네. 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필통, 연필, 가방, 신발, 단추, 옷 이런 것에 이 리라쿠마가 엄청나게 비싸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귀차니즘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 게으름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게으름이 언제 나타나는 게 좀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아름다운 광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안 움직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땐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죠. 어쩜 아이들이 뭔가를 하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흘릴 때가 있어요. 감동을 해서. 근데 어른들은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디 음악을 듣다 눈물 흘려. 그러면서 뭐 한다고 그러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요. 귀차니즘은 게으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게으름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귀차니즘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좋아서 머무르는 게으름은 괜찮은데 물론 게으름 중에도 안 좋은 게으름이 있죠. 뭔가 자꾸 망설이는 거 있잖아요. 자꾸 꿈을 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귀차니즘과 또 이제 두려움 뭐냐면 뭔가를 하면 이길 수, 해낼 수 없을 거다라는 믿음이 너무 꽉 차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차니즘을 보니까 뭐예요? 귀찮다 플러스 이즘을 붙인 거예요. 귀찮다란 말이 뭐죠? 귀하지 않다 플러스 이즘이에요. 결국 귀차니즘은 뭐예요? 내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게으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것도 귀차니즘인지 아세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몇 가지 중에 무엇을 공부할 거냐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만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많은 교육 당국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왜 교육은 안 바뀔까요? 그게 귀차니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귀차니즘은 게으른 게 아니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귀차니즘. 그래서 귀차니즘은 뭐냐면 결국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때가 언제야? 언제 행복해? 언제 행복해? 아이들에게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언제 행복해? 하고 싶은 거. 할 때. 할 때 행복해. 이 친구는 하고 싶은 걸 할 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할 때요. 근데 아이들은 약간 야한 농담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언제 행복해?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들이 할 때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 의미 알죠. 하지만 제가 얘기해줬어요. 그래, 할 때. 뭐 할 때? 네가 원하는 걸 할 때 행복할 거야. 불행하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때라는 거야. 그럼 귀차니즘을
따져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사지 못할 때 우리는 귀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건 뭐냐? 누구죠? 누구죠? 에밀 쓴 사람 누구죠? 루소가 말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귀차니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의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기에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뭐와 같은 거예요? 에로스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게 이기심. 여기 뭐예요? 욕심을 갖는 것, 비교하는 것,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귀차니즘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키우는 타락의 상태를 벗어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결국 귀차니즘은 불행한 사람이 하는 거고 행복하려면 자기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오니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물론 선생님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이 친구가 설마 이 편 먹으러 왔겠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왜 왔을까? 우리 한번 물어볼까? 여기 왜 왔니?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 그랬고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저녁 때 인천역까지 왔다. 인천에 또 온 친구들이 여기도 인천에서 왔어요. 엄마 따라 오긴 했지만 왜 왔니? 사실은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강의가 있어서 왔고 뭐고 이유는 많지만 결국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나는 내 일을 할 때 어떨까요? 또 타임 이즈 두잉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요? 내가 내 일을 할 때 행복해요. 귀차니즘 뭐예요? 나는 그 일을 할 때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겠죠. 뭐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귀하지 않거나 그 일이 귀하지 않거나. 귀차니즘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내가 귀하지 않거나 그 일이 귀하지 않을 때. 내가 귀하지 않다는 건 나는 아무 소용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귀하지 않다는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럴 땐 뭐예요? 하기 싫어지죠. 그게 귀차니즘이에요.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굿모닝 맨하탄이라고. 인도 여자가 나와요. 이름은 제가 영화 배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샤시라고 그 배우. 이 여자가 라두라는 요리를 잘 만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라두만 만들어요. 라두는 간식이에요. 근데 뭘 못하냐면 영어를 정말 못해요. 남편도 영어를 잘하고 딸도 영어를 잘하는데 이 여자는 영어를 못해서 딸이 딸한테 얘기했다가 그 재즈 댄스 얘기할 때 자즈 댄스 이렇게 얘기했다가 딸한테 엄청 무시를 해요. 영어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자기를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스스로. 그러던 이 혜씨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미국 여행 가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슬퍼졌어요. 이유는 먼저 혼자만 가야 돼요. 4주 전에 가서 도와줘야 된대. 남편하고 영어 잘하는 딸은 4주 후에 온대. 3주 후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그곳에 가는 게 어려워 보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랬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댔을까요? 나는 얘를 보살펴줘야 돼. 아이를. 내가 없으면 당신은 누가 보살펴? 또는 이런 얘기를 해. 나 없는 동안 당신 혼자 즐기려고.
갖가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자기는 미국을 안 가려고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를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의 라도는 굉장히 잘 팔려나가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미국을 갑니다. 가서 편의점 그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못 시켜 먹고 눈물 흘리면서 나와. 영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넣는 게 많아요. 토핑 뭐 넣고 뭐 넣고. 그러니까 결국 못 넣고 콜라마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때 따라놨던 역시 영어를 잘 못하는 프랑스 남자.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영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학원을 갔다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여기 학원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이 여자를 보려고 나와요. 어쨌든 이 여자는 그건 모르지만 계속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용기를 좀 내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그 남자는 이 여자에게 사랑을 살짝 표현도 하고 썸을 탔죠. 썸. 거기에 살짝 마음이 열렸을까요?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자기를 싫어한다.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 남자가 나를 예쁘다고 해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이 남자는 계속해서 구애를 해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식에 이 여자가 시험 보러 못 가니까 그 학원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를 해준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끔 해놨어요. 이 연설을 해야만 그 졸업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 라두를 나눠주니까 그 프랑스 남자가 나는 당신을 계속 기억하게 있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en you don't like yourself, 뭐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뭐예요? You tend to dislike everything connected to you. 당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당신은 싫어하고 New things seems to be more attractive.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만이 더 멋져 보인다. 새로운 것만. 그런데 when you learn to love yourself,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그때 옛날 일들 then the same old life 옛날 일과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이는데요? looking new looking nice. 정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것들인데도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Thank you for teaching me how to love myself.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뭐예요? Thank you for making me feel good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그 프랑스 남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표정에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싹 날아가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가족과 남편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우러 귀차니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귀차니즘에서 벗어나는 건데 귀차니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엔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보수가 뭔가를 지킬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잘못된 보수는 무조건 옛 것만 관습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보수가 아니죠. 그건 수포라고 하죠. 그건 보수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 것만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보는 뭐예요? 새로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올바른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귀차니즘은 하기 싫어하는 것도 귀차니즘이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귀차니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귀차니즘은 게으름이 절대 아니라 귀차니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꿈가지 식구들이 자존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존감은 뭐예요? 셀프 이스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존심을 갖고 있죠. 그 자존심은 귀차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할 때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 고집만 내서 그렇죠. 자존심이 강할 때 뭔가 도전하려 하지 않아요.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형식도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지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차니즘은 이 귀차니즘 벗어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겨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정말 박수도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귀차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뭐예요? 내일이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내일이에요. 내일.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폈잖아요. 다시 카드죠. 그래서 잠깐만 이게 사신 거 지금 사셔서 저기까지 같은 거 사셔서 사실 이 홈런 국사 카드 999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책으로 나오고 이번에 나온 거지만 저는 1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카드로 모두 학습을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땅을 왜 하느냐고 그랬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이거로 가르치면 괜찮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드디어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출판사에서 책 냅시다 그래서 책이 나오게 돼요. 이 세상에 내일이 아닌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그 일이 내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귀차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귀차니즘을 그 아이에게서도 없애고 싶어요. 나에게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도 없애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귀차니즘이 있다면 그걸 없애주는 방법은 뭐예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의 가치 있음 때문에 귀차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우로 귀차니즘은 뭐냐면 그것은 뭐죠?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귀차니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귀차니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귀차니즘 전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